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T1에서 포컬 로우시 렌틴스티를 보이는 병변에 대해서 그것을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그 병변의 중심이 엔드 플레이트가 중심이 되느냐, 그리고 버테브라 바디가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감별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1에서 포컬 로우시 렌틴스티의 병변이 포스테리어 엘리멘트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병변을 어떻게 감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주로 포스테리어 엘리멘트에 생기는 병변은 이제 프라이머리 본 튜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1에서 포컬 로우시 렌틴스티를 보이는 병변, 주로 포스테리어 엘리멘트에 생기는 병변이면서 프라이머리 본 튜머에 해당되는 본이 리전, ABC,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 오스테오블라스토마, 콘드로블라스토마, 자이언트셀 튜머, 오스테오콘드로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테브라 바디 쪽에 병변이 있다 한다면 메타나 마이엘로마, 플라즈마 사이토마, 림포마, 코도마 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이엘로마나 플라즈마 사이토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테리어 엘리멘트까지 이렇게 익스텐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헤만지오마, 에오지노필 그래뉼로마, 자연셀 튜머들이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쪽에 생기는 것은 오스테오마, 그리고 오스테오블라스토마, 콘드로블라스토마, ABC 등이 있고 콘드로블라스토마, ABC인 경우는 좀 안테리어 쪽으로 익스텐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콘드로살코마, 오스테오살코마, 용이살코마 같은 것이 포스테리어 프라이머리 본 튜머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본 튜머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멀티플한가? 라고 이제 한다면 멀티플하다 한다면 메타, 마이엘로마, 림포마, 에노소시스, 헤만지오마 이런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그 버테브라 바디에 그런 여러 레벨, 인접한 버테브라 레벨을 인볼먼트 하는가? 오스테오살코마, 콘드로살코마 이런 것들은 다 버테브라 바디를 인볼먼트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마이엘로마, 플라즈마 사이토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의 인베이전과 함께 인접한 버테브랄 익스텐션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ABC나 자연셀 튜머도 역시 그와 비슷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다면 포스트 엘리멘트에 중심을 두고 있는 T1에서 로우시 렌틴스티에 어떤 병변이 있다라고 한다면 메타, 마일로마, 림포마, 프랙처, 프라이머리 본 튜머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병변이 다른 본이 리전이 없이 그냥 솔리터리하게 병변이 포스테리어 엘리멘트에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프라이머리 본 튜머의 가능성을 좀 더 시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머리 본 튜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뉴리지멀 본 시스트를 보겠습니다. ABC인 경우는 익스펜사이라는 본이 그런 시스템 매스이고 그것이 블러드 필드에 대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플루이드 레벨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BC는 포스트 엘리멘트에 이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ABC인 경우는 시스트이니까 전형적으로 T2에서 하이 시그널 그리고 T1에서 아이소토로 하이 포시 렌틴스티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플루이드 레벨이 보이게 되는데 플루이드 레벨이 보였다고 해서 이것이 ABC의 그런 어떤 패소그노모닉한 파인딩은 아닙니다. 텔란젝타틱 오스테오살코마에서도 플루이드 레벨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ABC가 생기는 기전을 크게 이제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나 아니면 비너스 프레셔가 증가되어서 생기는 어떤 리액티브 프로세스다라고 보는 그런 하나의 관점과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종종 언더라잉하게 리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셀 튜머가 제일 흔하고 자연셀 튜머나 오스테오블라스토마, 콘드로블라스토마, 인조마 같은 것에서 그런 세컨더리하게 애뉴리즘이나 본 시스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자연셀 튜머인데 그 외에도 파이브로스 디스플라지아 등등이 여기서 언급한 것 등등이 언더라잉한 디지즈에서 생기는 ABC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가 보인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심플한 ABC일 수도 있지만 언더라인 코즈가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보시면 T2 이미지에서 본다면 특히 굉장히 익스펜사일한 그런 포스터럴 엘리멘트에 생기는 T2 하이시 렌틴스티의 매스가 있고 이 병변이 바디 쪽으로 익스텐션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2랑 조형진강 이미지를 본다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라미나가 여기 있는데 라미나가 이렇게 딱 끊겼습니다. 콜티cal 디스트럭션이 있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 매스가 그럼 포스트 에피듀럴 스페이스 뉴럴 포라멘까지 가게 되고 스파이널 코드를 컴프레션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진강 이미지를 본다면 이렇게 이러한 시스트 주변으로 그런 셉타의 그런 림 이넨스먼트를 보이고 페리페라 림 이넨스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플루이드 레벨이 이제 한두 군데 보여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ABC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CT에서 본다면 멀티로큘레이티드한 시스트가 있게 되고 이 시스트 안에 보면 플루이드 레벨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라앉아 있는 디펜던트 포션은 블러드 프로덕트 때문에 좀 더 하이 어테뉴에이션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이렇게 있고 요 좀 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좀 더 어테뉴에이션이 더 높습니다. 코로나 이미지에서 본다면 조용진강 이미지입니다. 여기 셉타가 조용진강이 이 안에 셉타가 조용진강이 되고 있습니다. 티투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본다면 굉장히 멀티로큘레이티드한 그런 시스틱 매스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본이 익스펜사이 아주 심하게 익스펜사이하게 되어 있고 이 안에 그런 시그널 인텐시티가 다양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티투웨이티드 이미지인데 이것은 스테이지별로 블러드 프로덕트가 이것이 뭐 스테이지별로 T1에서 뭐 하이포에서부터 로우 시그널 인텐시에서부터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까지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ABC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ABC입니다. 이렇게 포스테리어 엘리멘트에 굉장히 익스펜사이한 보니 매스 때문에 이렇게 CT에서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있고 본이 뭐 다 디스트럭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남아있는 그런 보니 리전이 있고 본이 디스트럭션 되어 있는 익스펜사이 매스인데 T1에이티드 이미지에서 본다면 T1에서 이렇게 약간 하이스맨 테스트를 보이게 되고 T2에서 멀티로뷸레이티드한 시스틱 매스가 있게 되는데 플루이드 레벨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플루이드 레벨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여기 동그랗게 있게 되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어테뉴에이션이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것이 좀 더 까맣게 보이죠. 여기도 플루이드 레벨인데 아래가 조금 더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이렇게 보면 아래가 더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 보이고 있는 플루이드 레벨입니다. T1에서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있다는 것은 헤모리지를 이제 시사하게 될 수 있는데 포스테리어 엘리먼트에서 생기는 굉장히 시스틱한 매스인데 플루이드 레벨이 생겼고 이것이 헤모리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ABC다 이렇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병변이 헤모리지가 이렇게 별로 T1에서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아니면서 로뷸레이티드 매스가 바디 쪽에 있다 그러면 뭐 코도마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주로 흔한 거는 세이크룸이겠지만 다음으로 오스테오마를 보겠습니다. 오스테오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나이두스가 있고 그 주변으로 스클레로틱한 그런 리액티브 보니 체인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스테오마는 CT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CT 스캔에서 센트럴 나이두스를 확인을 하고 그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은 1cm 혹은 1.5cm보다 작으면서 그런 칼시피케이션 주변으로 오스테오라이틱 리전 주변으로 스클레로시스가 이제 보이는 것이 CT 스캔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입니다. 본 스캔에서는 굉장히 핫업테이크를 보이고 MR에서는 이런 나이두스를 평가하기에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을 평가하기에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어그레시브한 리전처럼 보이고 리액티브 체인지가 심해서 그래서 이것은 T1 로우 T2 하이신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조용진강이 됩니다. 주변으로 이데마가 이제 심하게 보이게 됩니다. MR에서는 그래서 CT보다 진단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본다면 CT에서 라미나의 여기 센트럴 쪽에 나이두스가 있고 약간 그런 페인트한 그런 스몰 에어리어의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뭐 주변으로 그렇다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페리리저나 스클레로시스는 동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나이두스에 해당하고 나이두스가 보이는 오스테오마 환자입니다. 이렇게 오스테오마는 포스테리어 엘리멘트에서 이렇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전형적인 오스테오마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페디클 레벨에서 한 3mm 정도 되는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이 있게 되고 그 안에 이렇게 펑테이트한 아주 타이니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접한 보온과 콜텍스의 스클레로시스가 페디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본 스캔에서 이렇게 핫업테이크를 보입니다. 오스테오마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과 그 안에 펑테이트한 아주 타이니 칼시피케이션을 MRI에서 이것을 보기는 굉장히 좀 확실히 CT보다는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파셋 조인트 근처에 이렇게 오스테오마는 다 포스테리어 엘리멘트에 주로 잘 생기게 되는데 파셋 조인트 근처에 약간 페인트한 그런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서 그런 루선트한 나이두스가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의 그런 오스테오마가 이제 MRI에서 본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티투웨이티드 이미지이고 이것은 조용진강 이미지입니다. 티투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전반적인 이데마
페리튜머라가 보이고 조형진강 이미지에서는 인접한 소프트티슈 이데마가 보이는 정도. 나이드 수를 평가하는 거는 CT를 보면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이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바로 진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 환자가 있다 한다면 뭐 인펙션이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뭐 롱본일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 프랙처이지 않을까? 에오시노필릭 그래뉴로마이지 않을까? 뭐 유행설코마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가능성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MRI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나이도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CT로 확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오스테오블라스토마를 보시겠습니다. 오스테오블라스토마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익스펜사일하면서 ECM 이상이면서 뭐 오스테올라이틱 그리고 스클레로틱한 그런 병변이 같이 보이게 되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보이는 마치 말그넌트 리전처럼 보이는 병변입니다. 이런 오스테오블라스토마는 세컨더리하게 그런 ABC 체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ABC 세컨더리하게 ABC가 생깁니다. 진단은 MRI는 페리튜머라 이데마도 이제 심하고 해서 마치 말그런트 메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CT 스캔이 그 병변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로 CT 스캔에서는 주로 라이틱한 리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미네랄리제이션이 되었다 한다면 T1, T2에서 모두 로시렌텐스를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MRI에서는 이러한 파인딩이 굉장히 넌스페시픽합니다. 익스펜사일한 그런 페리리저널 이데마 때문에 튜머처럼 말그런트 튜머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오스테오블라스토마는 그 리전의 마진이 스칼롭트, 로뷸레이티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레시브하게 콜티컬 디스트럭션이 한 62%에서 보이면서 리액티브한 페리리저널 본 프로덕션이 한 반 정도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고 이것은 오스테오블라스토마입니다. 이렇게 라이틱 리전이 있으면서 이러한 안에 칼시피케이션과 이 환자는 심하진 않지만 주변으로 페리튜머럴 이데마, 뭐 스클레로시스, 익스펜사일한 메스 등을 보이는 것이 오스테오블라스토마의 특징입니다. 이 환자는 주로 이제 포스테리어 엘레멘트에 로뷸레이티드 그리고 스칼롭트한 마진을 보이고 있는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이 있게 되고 주로 포스테리어 엘레멘트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틀한 오스테오이드 매트릭스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CT에서 좀 더 잘 보이면서 안테리어 쪽으로 포스테리어에 가장 메인으로 있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익스텐션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 환자를 가만히 보면 만약 MRI를 찍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플루이드 레벨이 보였다 한다면 오스테오블라스토마에서 세컨더리하게 ABC가 생긴 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익스펜사일한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이 있으면서 페인트한 그런 오스테오이드 매트릭스가 보이고 있는 로뷸레이티드한 스칼롭트 마진을 보이고 있는 메스 즉 오스테오블라스토마의 이제 케이스입니다. 15세 여자이고 여기 본다면 스파인은 주로 포스트 엘리멘트 스피너스 프로세스 주변에 굉장히 그런 이것은 T1 조형진강 이미지입니다. 여기에서 마크드하게 조형진강이 막 인접한 소프트 티슈까지 다 조형진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CT를 본다면 포스트 엘리멘트 디퓨즈하게 오스테오이드 매트릭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엘리멘트에 생기는 오스테오이드 매트릭스가 있으면서 인접하게 그런 이데마, 페리튜머랄 이데마까지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케이스는 오스테오블라스토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스테오블라스토마와 이제 ABC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스테오블라스토마에서 세컨더리하게 ABC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둘을 감별해 보자면 둘 다 익스펜사일한 오스테오라이틱한 메스가 보이게 되는데 오스테오블라스토마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스테오이드의 매트릭스가 이제 페인트 매트릭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ABC인 경우는 그런 오스테오이드 매트릭스를 이제 형성하지 않을 거고 MRI를 찍는다면 플루이드 레벨이 보이는 그런 파인딩으로 이제 멀티 로큘레이티드하게 보이면서 플루이드 레벨이 보이고 T2에서 다양한 시그널 인텐시티의 그런 블러드 프로덕트에 의한 시그널 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파인의 콘드로블라스토마를 보겠습니다.
콘드로블라스토마는 주로 이제 30살 이하의 주로 파텔라, 카팔본, 타잘본에서 에피피시스에서 생기는 병변입니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비나인입니다. CT에서는 굉장히 웰디파인드 스클레로틱 보더를 갖고 있는 매스이고, 이것도 역시 그런 세컨더리하게 ABC 체인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CT를 본다면 그런 L3 레벨에서 그런 스클레로틱 보더를 가지면서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이 바디에서 페디클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T2의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주로 아이소싱 엔텐스를 보입니다. 조형진강 이미지입니다. 조형진강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웰디파인드한 스클레로틱 보더를 가지고 있는 매스, 이것이 주로 바디에서 이제 포스테리어 쪽으로 이제 인볼먼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인딩은 이제 콘드로블라스토마, 조형징이 굉장히 잘 되는 매스, 콘드로블라스토마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자이언셀 튜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이언셀 튜머는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이 콜티가 익스펜전을 하면서 라이틱한 리전을 보입니다. 흔하게 니에서 봤을 때도 아시는 것처럼 그 스클레로틱 마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네랄리제이션이 없습니다. 이러한 파인딩이 그런 자이언셀 튜머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셀 튜머의 진단에 또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MRI에서 T1 로우, 그리고 T2에서는 전형적으로 로우 투 인터미디에이트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셀 튜머 자체가 T2에서 헤모시데린 때문에 T2에서 시그널이 높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른 메타나 마이로마, 코도마 이런 거, 코도마 굉장히 T2에서 브라이트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니까 이런 것과 감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자연셀 튜머의 CT 파인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본다면 병변이 굉장히 웰 디파인드 마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클레로틱 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웰 디파인드 하면서 스클레로틱 림이 보이지 않는 그런 튜머 마진은 타입 1B에 해당하겠죠. 타입 1A는 있는 스클레로틱한 림이 있고, 타입 1B는 이렇게 웰 디파인 하지만 스클레로틱 림이 보이지 않고, 타입 1C는 일 디파인드한 마진을 보이고, 그런 것이 튜머 마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파인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자연셀 튜머는 타입 1B에 해당하는 튜머 마진을 보입니다. 이 환자는 C3 레벨에 이전에 ABC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수술을 받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로우한 이미지에서 본다면 조형진강 이미지인데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조형진강이 되고 티트웨이티드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티트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이 병변이 조형진강되는 이 병변이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이렇게 튜머가 T2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병변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른 그런 아스트로패스에서는 T2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병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튜머에서는 자연셀 튜머 같은 거 이런 것에서 T2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올드 헤머리지가 있을 때는 T2에서 로우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연셀 튜머, T2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자연셀 튜머 환자입니다. CT에서 본다면 CS2, S3 레벨에서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이 있게 되는데, 그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의 병변이 여기서 본다면 여기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본다면 굉장히 웰디파인드한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인데, 그렇다고 스클레로틱 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를 마진 타입 1B 정도에 해당하는 튜머 마진을 갖고 있는 매스가 있고, 이러한 매스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이 스파이널 커넬 쪽으로 익스텐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T1, T2 조형증강 이미지인데, T1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이 병변이 T2에서 중요한 T2의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고, 조형증강이 잘 됩니다. 이렇게 T2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굉장히 그런 웰디파인 마진의 그런 오스테오라이틱한 리전이 스클레로틱한 보도를 갖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에 어떤 미네랄리제이션이나 어떤 매트릭스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파인딩 등을 종합을 하면 자연셀 튜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테오콘드로마를 보겠습니다. 오스테오콘드로마는 진단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스파인이니까 CT 스캔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병변을 찾는 게 쉽고, 그런 콜텍스라 본메로우가 이렇게 오스테오콘드로마 연결성을 보이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소견이 되겠습니다. MRI로는 그런 오스테오콘드로마의 카틸리지 캡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틸리지 캡이 2cm보다 더 두껍게 된다면 그 말리그넌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시사하게 됩니다.
T180 이미지에 본다면 뭐 시그널이 좀 증가되어 있는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뭐 매스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확실히 이건 CT 스캔이 좋습니다. CT에서 본다면 본인도 세팅해서 본다면 이렇게 이런 익스펜사이라 그런 페디큘레이티드한 매스가 그런 스피노스 프로세스에서부터 익스텐션 되어서 보이고 있고 그것이 콜텍스와 연결도 되어 있고 메로우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파인딩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스콘드로마이고 T280 이미지에서 카틸리지의 그런 캡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에선 2mm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카틸리지 캡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테오콘드로마입니다.